사랑과 욕망, 진실과 배신이 교차하는 순간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중배의 위임장이라는 열쇠를 손에 쥔 선주와 소우는 이제 진건축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위조와 음모로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상하와 남진의 계략은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최종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친절한 선주씨, 매 회차마다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지는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회차의 줄거리를 살펴보고 108화 줄거리를 예상해보겠습니다. 106화에서 선주는 소우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한마는을 비롯한 가족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소우는 선주에게 자신의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왔으니 함께 인사를 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선주의 생일날 아침, 한마는은 기쁜 마음으로 풍성한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가족들은 소우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소식에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상아는 진건축의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 위해 아버지 진중배의 지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에 지분 위임장을 받았다고 했지만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진추아는 병실에서 진중배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자발적 호흡이 잠시 돌아온 것 같다고 했지만 심순애와 진상아는 진중배가 깨어날까 오히려 불안해했습니다. 진상아는 의사에게 아버지가 깨어나도 온전한 정신상태가 될 수 있는지 물었고, 이를 들은 진추아는 진상아가 아버지의 친딸이 아님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아버지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심순애는 진중배가 깨어날까 걱정하며 그를 베개로 해치려 했을 때 그녀의 동번남이 나타나 과거 피수일과 심순애, 그리고 이제 진중배까지 언급하며 그녀의 과거를 폭로했습니다. 오해라는 병실 앞에서 기다리던 피미주를 만났습니다. 해라는 미주에게 돈을 주었지만 미주는 자신이 계속 노력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미주는 감독을 찾아가 작은 역할이라도 맡게 해달라고 자신을 어필했습니다. 한편 왕연애는 테리의 방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은 소우와 선주에게 진상아가 신규 투자자에 집착하며 이른 내팽개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아는 사채업자로부터 독촉을 받았고, 전남진은 한국 투자자가 진건축의 경영권을 담보로 요구하고 있지만 제1교포 투자자는 경영권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선주와 소우는 소우의 부모님을 만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상하와 남진을 만났는데 두 사람은 선주와 소우가 고급 호텔에서 나오며 선물과 고급 외제차를 가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107화에서는 진상아와 전남진이 호텔에 머물고 있는 미즈에를 찾아가 진건축에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진행한 대표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투자를 요청했었습니다. 바로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상아와 남진은 왕연애가 친구와 방을 도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진상아는 일주일만 머물라고 했는데 도배는 무슨 도배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배 작가가 진주의 서류철에 있던 태상이 쓴 마음의 등기증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배 작가는 이게 뭐냐고 따지는데 때마침 사무실에 들어온 태상이 내가 썼다고 말하자 배 작가는 기절초풍을 했었습니다. 피미주는 커피숍에서 정우상과 만나자고 했습니다. 우상이 자리에 앉자 미주는 마음과 달리 우린 어쩌면 진짜로 안 맞는 사이가 아닐까 한다며 관계를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왕연애는 선우건축 사무실로 찾아와서 피선주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했지만 이 모습을 본 한마느는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이때 왕연애는 선주와 소우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우상은 집에 돌아온 후 소파에 앉아있던 엄마에게 이제 다시는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미주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로 2부작 미니시리즈의 주인공 역할을 제안받고 집마당에서 놀고 있던 조카들과 기뻐했습니다. 진상아는 탐정을 만나서 진중배가 쓰러지시는 날 무슨 말을 했는지 묻자 탐정은 그러다가 친자식이 나타나면 어쩌려고 그러시냐고 지나가는 말을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진상아는 바로 순애에게 달려가서 묻고 친자식이 나타날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를 우연히 보게 된 남진, 상아는 남진에게 아버지가 깨어나기 전에 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또한 우연히 진추아가 이 대화를 엿듣고 되었습니다. 왕연애는 남진의 사무실로 탄원서를 전달하러 찾아가서 선주가 소우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진은 퇴근 후에 선주를 찾아가서 너희들 결혼한다며라고 말하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진은 상아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편
집마당에서 소호와 선주는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상아는 소호와 선주의 결혼 소식에 분한 마음을 표출한 후 바로 미지혜에게 전화를 걸어서 진건축 대표의 지분을 담보로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미지혜는 소호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볼 것이 있다며 저녁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한편 상아는 사무실에서 미지혜에게 가져갈 지분 담보 위임장을 위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우건 측에서 선주는 소호의 우편물에서 진중배가 쓴 지분 담보 위임장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이 제108회의 줄거리를 예상해볼까요? 아침, 선우건축 사무실. 선주와 소호는 어제 발견한 진중배의 위임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이 서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 위임장은 진중배가 의식을 잃기 전에 소호에게 보낸 것으로 진건축 주식의 상당 부분에 대한 의결권을 소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진건축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선주가 말했습니다. 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건축을 바로 잡아야겠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진건축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진건축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상아와 남진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왜 왔어? 상아가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진건축에 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뭐야? 상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호는 위임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진중배 대표님이 나에게 보내신 위임장이야? 대표님은 내가 진건축에 다시 돌아오길 원하셨던 것 같은데. 남진이 위임장을 가로채 살펴보더니 상아에게 의미심장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아는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그건 오래전 문서야?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 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 위임장의 날짜를 봐. 대표님이 쓰러지시기 바로 전날에 작성된 거야? 상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사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남진은 소호와 선주를 향해 이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상아를 뒤따라갔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온 소호와 선주는 진건축의 직원들이 걱정스럽게 그들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표님은 괜찮으세요? 언제 돌아오세요? 한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주는 미소를 지으며 걱정 마세요. 모든 일이 제대로 정리될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병원의 진중배 병실. 심순애는 불안한 표정으로 진중배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진중배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전했지만 심순애의 표정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병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에요? 큰일 났어요. 중배가 깨어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빨리 오세요. 선우건 축으로 돌아온 선주와 소우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진추아를 만났습니다. 추아는 눈물을 머금은 채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진상아랑 전남진, 엄마까지 다 한패 같아요. 아빠 것 다 빼앗을 거라는데 좀 막아주세요. 소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추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제가 어제 들은 대화에 의하면 상아 언니는 아빠가 깨어나기 전에 모든 일을 끝내려고 해요. 선주와 소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우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위임장이 더욱 중요해졌군요. 일단 대표님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러 가볼게요. 선주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진중배의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진상아가 진중배의 산소 마스크를 만지작거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상아는 선주를 보자 놀라서 손을 뗐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선주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상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스크가 비뚤어져서 바로 해드리고 있었어. 선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상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상아가 진중배에게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마스크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할게 선주가 말했습니다. 상아는 급히 병실을 나갔고 선주는 진중배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그는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선주는 의사를 불러 산소 마스크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선주는 소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우 씨, 상아가 진중배 회장님의 산소 마스크를 만지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요. 소우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위임장을 가지고 변호사를 만나봅시다. 한편 진건축 사무실에서 상아와 남진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쟤들한테 이 회사를 고스란히 갖다 바칠 거야? 상아가 분노에 차서 물었습니다. 남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위임장이 진짜라면 우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상아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일어나기 전에 다 끝내버리면 돼. 남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거야? 상아는 진중배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진건축 주식을 담보로 투자를 받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상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위험한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상아는 위조한 위임장을 들고 미지혜를 만나러 갔습니다. 미지혜는 상아의 제안에 관심을 보이며 투자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이 위임장이 정말 진중배 회장의 서명이 맞나요? 미지혜가 물었습니다. 상아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의식이 있을 때 직접 서명하신 겁니다. 미지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알겠습니다. 투자를 결정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계약서의 사인이 완료되자 상아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지혜가 소우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미지혜는 상아가 떠난 후 소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우야, 방금 진상아와 계약을 체결했어. 내가 말한 대로 그녀는 위조된 서류를 가져왔더구나. 이제 증거를 확보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소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가 진건축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추아는 병원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진중배가 눈을 뜬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의사를 불렀고 의사는 진중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며칠이 중요할 겁니다. 추아는 기쁨에 넘쳐 소우와 선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소우와 선주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병실 밖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는 상아와 심순애를 발견했습니다. 왜 그를 계속 재웠어? 우리 계획이 다 틀어지잖아. 상아가 심순애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심순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의사들이 그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빨리 깨어날 줄은? 두 사람은 소우와 선주를 발견하자 즉시 대화를 멈추었습니다. 상아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셨대. 다행이야, 정말. 선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상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상아는 표정을 굳히며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기쁘지 않겠어? 라고 반문했습니다. 소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상아씨, 어제 미지의 사장님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진건축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면서요? 상아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진건축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죠. 소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지의 사장님은 제 어머니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상아씨가 위조한 위임장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상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선주는 진중배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약하게 눈을 뜨고 있었고 선주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주, 내가 왔구나. 선주는 의아해하면서 대표님이 왜 나를 반기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네, 회장님. 저 왔어요. 진중배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소우, 어디 있니? 선주는 소우를 불렀고 소우는 빠르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진중배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임장 받았니? 소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받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진중배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됐다. 나는 내가 진건축을 맡아주길 바랬어. 그때 상아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진중배를 보더니 충격을 받은 듯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진중배는 상아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상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 아니다. 그 순간 병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상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심순애가 황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정신이 아직 혼미하신 거예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하지만 진중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모든 것을 말할 시간이다. 그의 말은 모두를 긴장시켰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주가 내 친딸이야. 이 말을 끝으로 108화는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친절한 선주씨. 매 회차가 긴장감 있고 진실이 밝혀지고 결말에 이르는 시기에서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108화 본방에서 함께 하겠습니다.